교류 전력입니다. 자, 직류회로하고 비교해보면 전력의 정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L도 있고 C도 있다는 겁니다. 직류에 대한 전력을 이야기할 때는 R만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이 되었는데요. 교류는 R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L 및 C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생기더라는 거죠. 직류는 저항만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가 않았는데 교류는 뭐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있어요. 임피던스가 있다, 어드미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하고 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다? 실수하고 허수가 있다. 그러면 실수가 만드는 전력이 있을 거고 임피던스에서 허수가 만드는 전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만드는 전력을 우리는 뭐예요? 실수가 만드는 전력, 유효 전력이다, 유효한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서 허수가 만드는 전력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죠? 무효 전력이다, 무효 전력. 그리고 얘네들이 임피던스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임피던스의 절대값. 그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고 허수를 같이 이렇게 벡터 계산한 거죠. 크기를 구한 거죠. 어떻게 구해요? 실수의 제곱에 허수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 그게 임피던스의 절대값이잖아요. 그 임피던스의 절대값이 만드는 전력이 바로 뭐죠? 껍데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전력. 겉보기 전력, 껍데기 전력이에요. 무슨 전력? 피상. 이해되겠습니까? 피상. 겉보기 전력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전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전력이 세 가지. 따라서 교류 전력은 세 가지의 전력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념적인 걸 보면 이런 개념이죠. 요게 저항에서 즉 실수부에서 만드는 전력이다. 그래서 얘는 무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 얘는 무슨 전력이에요? 무효 전력. 얘는 무슨 전력이에요? 피상 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피상. 얘가 뭐죠? 유효. 얘는 피상, 얘는 유효. 얘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때에 전력의 기호를 붙입니다. 피상 전력의 기호는 어떤 기호를 붙이냐면 A라고 붙입니다. PA. 유효 전력은 그냥 P라고 두고요. 다음에 무효 전력은 뭐죠? PR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 무효 전력의 단위는 VAR, 바라고 읽습니다. 바.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VA. 이것도 바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뭐라고 해요?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겁니다. 킬로볼트 암페어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볼트 암페어, 와트, 바 이렇게 전력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P는 PA의 코사인 세타와 같다. 맞습니까? 빗변에 대한 밑변이니까요. 즉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빗변분의 밑변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의 세타는 PA분의 PR이죠. 그러면 PR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분모, 이 양변이죠. 양변이니까 양변에 PA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PA의 사인의 세타죠. 항상 이걸 간단히 하려면 분자, 분모 중에 분모의 값을 좌변과 우변에 곱해주면
분모가 사라지면서 식이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항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PA는 뭐냐? 겉보기 전력이라는 거예요. 겉보기. 원래의 전력은 우리가 그 직류회로로 생각해 보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게 전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겉보기 전력은 볼트 암페어가 되고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얘는 VI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그리고 피상 전력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때는 저항회로에 대한 전력의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저항회로의 전력이기 때문에 무효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력이 되겠어요? 유효분에 대한 전력이 되겠죠. 유효분에 대한 전력.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R에다가 이러한 전압을 가합니다. 얘는 무슨 전압이죠? 무슨 전압이죠? 순시 전압이죠. 그랬을 때 순시 전류 이렇게 흐릅니까? 이거 이미 많이 했는데요. 전압과 전류는 여기서 뭐라고요? 동상이라고요. 이거 많이 했죠. 전압과 전류는 동상입니다. 맞습니까?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전압이 이렇게 되어지면 전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알겠나요? 자, 이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해가 됐나요? 동상이라는 거죠. R만의 회로에서는 여기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위상이 동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럼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VI입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VI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V는 루트 2배의 V 사인 오메가 T하고 루트 2배의 I 사인 오메가 T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2배의 VI의 사인 오메가 T가 두 번 있죠. 2배의 VI의 사인 오메가 T가 두 번 있죠.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어떻게 될까? 1-2 코사인 오메가 T예요.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 공식이거든요.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요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되느냐? 주파수가 몇 배가 되고 있어요? 요게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1-2 코사인 오메가 T로 주파수가 2배가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전압과 전류의 주파수의 몇 배예요? 2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뭘 의미한다? 주파수가 몇 배?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림을 가지고 보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플러스 V하고 플러스 I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요건 작은 값이 되고요. 요건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곱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되어져 나타나겠죠. 이해되겠죠? 또 요게 지금 더 높이 그려야 되는데 그림의 표시상 어쩔 수 없이 요만큼 그렸는데 그게 요겁니다. 요거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죠? 플러스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전력이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로 갈 거고요. 다음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대값이 얼마예요? 2VI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맥시멈의 값이 최대값이 뭐예요? 2VI예요. 여기가 2VI. 이렇게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파수를 보세요.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 번 바뀔 때 이거는 몇 번 바뀌고 있어요? 2번 바뀌고 있죠? 2번 바뀌고 있으니까 주파수가 몇 배가 되고 있어요? 2배 되고 있는 거 보이죠? 요거보다는 요게 주파수 동일한 거를 비교해보면 반죽이 바뀔 때 벌써 한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렇게 잘라놓고 보면 즉 2VI니까 절반으로 놓고 보면 주파수가 한 사이클, 두 사이클, 그렇죠. 2배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전력이냐? 저항만의 회로에서 나타나는 전력입니다. 이 부분 이해됐나요? 전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력이 전부 뭐 있어요? 위쪽으로 있죠. 그래서 요거를 평균을 해보면 요렇게 전력이 나오고 있죠. 요렇게 전력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P입니다. V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부 전력이 양수 부분에 있습니다. 음수가 아니라 양수 부분에 존재하고 있어요. 플러스 쪽에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L회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L회로에도 전류를 가했습니다.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L회로는 전류가 어떻게 되죠? 전류가 90도 늦죠. 이 이야기는 곧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전류가 90도 늦으면 전압은 어떻게 되죠? 이야기해 보세요. 전류가 90도 늦으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90도 빠르다는 얘기죠. 전류 기준으로 보면. 전류 기준으로 보면 전압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빨라요. 전압은. 이렇게 보면 전압이 빠른 겁니다. 즉 코사인이 되는 거죠. 90도 빠른 거죠. 사인보다. 그러면 말입니다.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당연한 이야기죠. 전력 P는 VI가 되는데 V는 루트 2배의 V의 cosine 오메가 t입니다. sin 오메가 t보다 90도 빠르니까 I는 루트 2배의 I의 뭐예요? sin 오메가 t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 V와 I를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 알겠나요? 자,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적어 드릴게요. P는 VI가 되고요. V는 루트 2배 V의 코사인 오메가 t, I는 루트 2배 I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2가 될 거고 VI가 될 거고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근데 이것도 삼각함수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삼각함수 공식이거든요. 사인 2오메가 t하고 같습니다. 백악공식, 반각공식 뭐 이런 거 있죠? 삼각함수 공식. 자, 그 공식을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주파수가 몇 배가 되고 있어요? 2배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주파수가 몇 배가 된다? 2배 오메가 t가 됩니다. 실제로 사인 오메가 t 커브가 나와. 이게 사인 오메가 t죠. 보세요. 전력인데 요 그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요 반죽인만 한번 살펴보죠. 반죽이. 원래 이제 요게 전류고 요게 전압이잖아요. 전압은 요게 뭐가 돼요? V? 그렇죠. 얘가 코사인 오메가 t죠. 그림을 보면 얘가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얘가 사인 오메가 t죠.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t는 0도일 때 1이고 사인 오메가 t는 0도일 때 0이니까 1일 때에 여기를 보세요.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곱을 해보면 그 크기는 이렇게 나타나죠. 사인 오메가 t입니다. 2배로. 이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나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전력을 보세요. 요 한 주기를 전력을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버리죠? 여기 전력하고 여기 전력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죠. 전력이 소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균 전력은 얼마죠?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얘는 평균 전력이 VI가 존재했죠. 0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력, 실제 전력의 소비가 안 일어나는 전력,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력의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즉, 전원과 인덕터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이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력의 소모는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코일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시 환원해 주잖아요. 저장했다 환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력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환원하는 전력은, 이거는 우리가 그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전력이 돼요. 그러한 전력은, 그러한 에너지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2분의 Li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어디에서 배우는 거냐면 전기 자기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하는 L이 저장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L이 저장하는 에너지. 여기에다가 I를 아까 구해서 집어넣었잖아요. I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I는 루트 2배의 I의 사인의 오메가 T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면 2분의 1 L 루트 2배의 I 사인의 오메가 T의 요거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1에다가 L 그대로 있고요.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될 거고요. I의 제곱에 사인의 제곱에 오메가 T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는 2분의 이거는 없어지고요. L, I제곱, 사인제곱, 오메가 T가 되는데요. 그 얘기가 이 이야기죠. 됐나요? 그런데 뭐예요? 사인제곱의 오메가 T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사인제곱의 오메가 T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리가 되겠습니까? 요 식에 의해서, 이게 삼각함수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삼각함수에 대한 사인제곱 오메가 T는 기억해야 되는 삼각함수 공식, 사인제곱 오메가 T는 2분의 1 코사인의 2배의 오메가 T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요게 삼각함수 공식이거든요. 요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삼각함수 공식 아까 또 하나 적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사인의 2오메가 T가 되겠죠? 사인의 2오메가 T는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죠. 이런 공식들, 요거는 그냥 그 기본적인 수학 공식이라는 거죠. 근데 요 이야기는 나중에 어디서 배워요? 전기 자기학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기 자기학에서 자세하게 다뤄야 될 이야기다. 그러나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그때의 에너지는 이런 정도다라고 하는 개념. 요거는 자기학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덴서 회로도 한번 보죠. 콘덴서 회로는 전류가 앞서는 거죠. 전압이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기준으로 보면 전압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앞서는 전류가 되겠죠. 코사인이 90도 앞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것과 이것을 곱하는 겁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P라고 하는 것은 VI가 되니까 V는 루트 2배의 V에 사인의 오메가 T죠. I는 루트 2배의 I의 코사인의 오메가 T죠.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2배 2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배가 되고요. VI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거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2배 오메가 T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요게 전류가 앞서고 전압이 전류보단 뒤져 있는 그런 상태 그림이라면 보세요. 부호를.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되나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는요. 마이너스 되죠.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얘도 그러니까 평균 전력을 구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전력을 소비하는 건 아니에요. 주파수는 2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 전력을 구하면 0이 되는 겁니다. 평균 전력을 구하면 0이 된다. 해보라 만화가 되는 거죠. 그림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교환만 하는 거죠. 에너지 교환만 하는 겁니다. 얘도 전력을 소모를 하지 않고 전원과 콘덴서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에너지 교환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의 에너지는 얼마냐? 역시 이것도 어디서 배우는 거야? 그렇죠. 자기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2분의 1 CV제곱만큼 에너지 변환이, 그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죠. 소비되지 않고 변환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이 각각 단독으로 존재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R만의 회로하고 L만의 회로하고 C만의 회로가 요게 각각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우리는 회로를 갖다 해석하다 보면은 이러한 회로는 합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되거든요. 어떠한 회로든 간에 그 회로가 아무리 복잡하고 또 아무리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생각 잘하세요. 거기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게 됩니다. 뭐 직병렬 회로가 됐든 뭐 직렬 회로가 됐든 병렬 회로가 됐든 어떤 회로든 간에 결국은 뭘 계산하게 되죠?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RL 직렬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A 플러스 J의 B라고 하는 형태로 임피던스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얘가 등가에 대한 R 부분이 되겠죠. R 성분이 되는 거죠. R 성분. 실수 성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허수 성분이죠. 결국 플러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면 여기에 부호가 뭐로 주어져 있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도성이다. 유도성은 코일이라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용량성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죠. JωL, 그러니까 이거 JωL은 플러스잖아요. 이건 뭐 Jω C분의 1은 이건 마이너스 J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에 대한 등가 회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에 대한 등가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전압과 전류가 흘렀다. 이때 얘는 위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위상의 차이는 얼마예요? 여기에 만약에 Im sin 오메가 t라고 한다면 V는 어떻게 되죠? Vm에다가 sin의 오메가 t인데 전류가 늦으니까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류 기준으로 하면 앞선다가 되겠죠. 플러스 아크 탄젠트 A분의 B, 즉 R분의 오메가 L만큼의 위상이 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회로의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전력과 여기의 전력과 또 이 전체에 대한 전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그림은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네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잠깐 해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전류가 이게 전류죠. 전압을 보면 여기가 90도,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360도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90도의 위상차가 있는 전압을 생각했었잖아요. 맞죠? 90도가 앞서든지 90도가 뒤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90도가 아니죠.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그러니까 90도가 아니라 세타만큼이 되어 있는 거죠. 90도보다 어때요? 90도가 되는 지점이 여기 0도일 때가 최대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타만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타만큼. 세타만큼이 있기 때문에 요게 원래는 이제 전압을 그려보면 뭐 여기 요 정도 세타 차이가 있다면 요걸 요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요게 세타만큼의 위상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전압이 가는 거죠. 요렇게 최대, 요렇게 최대, 요렇게 최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형태로 전압이 가겠죠. 요게 전압이거든요. 요건 전류고요. 그러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전력에 대한 개념이. 전력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플러스가 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전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전력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되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지겠죠.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걸 반복해요. 이해되겠습니까? 반복하는 게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요 안에는 여기 요만큼에 대한 면적이 사라지고 요만큼에 대한 면적이 사라지게 되면 요건 이제 무효분해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평균 전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력이 유효분에 대한 전력이 존재하고 무효분에 대한 전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임피던스에 대한 전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임피던스에 대한 전력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에서 생기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요.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고 요 세 가지에 대한 전력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삼각형으로 이해가 됐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의를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력을 이렇게만 계산하느냐? 여기를 잘 보세요. 이런 회로가 있다면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I가 흐릅니다. 그럼 I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전압을 가했습니다.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I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하면 안 되는데. Z분의 V. 그러니까 I는 Z분의 V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울게요. Z분의 V가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잖아요. R 플러스 오메가 1이죠. X라고 합시다. 그거에 루트 씌워주고 제곱해줘야 Z가 되겠죠. 맞나요? V.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에 여기를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생기는 전력과 여기서 생기는 전력의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VR이라면 전력은 R에서 생기는 전력 PR이라고 해봅시다. R에서 생기는 전력은 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제곱을 하면 되겠죠. R분의 VR 제곱하면 됩니다. 또 이 PR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의 공식이 뭐가 있어요? I자승 R이죠. I자승 R로 해도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로 계산하려면 R 양단에 걸리는 전압 VR을 계산해야 돼요. VR 계산할 수 있나요? 자, VR 어떻게 계산하나요? VR 한번 계산해 보세요. VR. 물론 이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력은 다 돼요. 얘로 계산해도 R에서 생기는 전력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VR이 얼마냐 이거예요. VR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R 플러스 J의 X, 오메가 1분의 자기 거 R 전체 전압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R에다가 제곱이에요. 뭐를? RV. 요거는 R제곱에 R이 되겠죠? 플러스 J의 오메가 L에 뭐 이런 값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임피던스가 아니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R과 R은 약분돼서 없어질 거예요. 하나가 남죠. 대신에 R, V제곱이 남죠. 요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이 되겠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 그죠? 임피던스. 그래서 요걸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 허수도 나올 겁니다.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하고 뭘로 하느냐? I 자승 R을 해요. 그러면 I 값만 여기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이해되죠? I 값만 대입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루트에다가 여기가 R제곱에 X제곱에 V잖아요. 요거에 제곱하면 I가 된 거죠. 요걸 요렇게 대입한 거 맞습니까? 여기다가? 그럼 얘는 제곱에다 R을 곱해준 거면 간단하게 끝나죠. V제곱에 R에다가 루트 벗겨지죠. R제곱에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해서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R에서 생기는 전력이죠. 요겁니다. 요거. I 자승 R로 구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R분의 V제곱으로 하려면 이러한 VR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것도 복소수 형태가 되니까 더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구하려면 전류가 일정한 걸로 계산하는 게 낫다는 거죠. 따라서 직렬회로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병렬회로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압의 값으로 구하는 게 더 편하겠죠. L양단에 여기 L양단의 전력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되는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PL이라고 할까요? I 자승 X가 되겠죠. 5옴이니까 I 자승 5옴, I 자승 5옴이니까 X가 되겠죠. 동일해요. I를 제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X만 들어가면 돼요. I는 어떻게 돼요? R제곱에 X제곱에 V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V제곱에 X에 R제곱에 X제곱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게 R에서 생기는 전력이니까 와트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예요? X니까 바라고 하는 거죠. 전력을. 그래서 얘를 유효전력, 얘를 무효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전력, 그걸 임피던스라고 하겠죠. 임피던스는 요 자리에 Z가 들어가면 돼요. 요 자리에. Z가 들어가면 임피던스에 의한 전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죠? 피상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효전력이라고 하면 직렬회로로 등가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전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교류전력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류전력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다음 이야기를 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립이 됐는지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바는 무엇의 단위인가요? 라고 묻죠. 이거는 기본 개념 중에서도 엄청난 기본 개념이죠. 자, 이런 것을 문제에 낸다는 것은 상당히 쉽게 출제한 거죠. 얘는 뭐의 단위입니까? 무효전력의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쉬운 예제입니다. 어느 회로에 전압과 전류 시력값이 주어지고 역률이 주어졌습니다. 소비전력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가 유효전력인지 무효전력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우리는 이 전력의 단위가 와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와트라고 하는 전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회로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유효전력을 구하라 그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럼 유효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과 전류가 주어진다면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의 역류를 곱해주는 거였죠. 요것이 되는 거죠.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의 역류를 곱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역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역률이 뭐예요? 일률이죠. 일률. 무효율은 1이 아니잖아요. 무효분은. 이게 1이죠. 그러니까 일률이 되는 거예요. 일률. 역률이 일률입니다. 힘력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역률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되는 거죠. 전체에 대한 부분의 일 중에 유효하게 일을 한 부분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역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요,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유효율이죠. 이 유효율이 뭐하고 똑같아요? 역률하고 똑같아집니다. 왜? 삼각형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얘를 역률, 역률하면 뭐예요? 유효율이라는 개념보다는 역률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역률하면 뭘 얘기하죠?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어져요. 유효율이라고 안 주어집니다. 역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전력은 전압과 전류와 역률에 대한 곱시다. 그래서 50과 10과 0.8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곱으로 표시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400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와트입니다. 와트. 무엇을 구하는가를 잘 봐야 되죠. 무엇을 구하는가.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와트를 물어봅니다. 와트를 물어보니까 얘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유효 전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주파수가 있어요? L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보자마자 뭘 구하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요. 2파이 60에 80 mH. 요거를 옴으로 바꾸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쨌든 X값부터 구해놓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부터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항과 X값이 있단 말이에요. X값이 있어요. X값을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35옴 정도 나와요. 35옴.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 이때의 소비 전력을 구하라. 100V니까. 100V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비 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소비 전력. 요거는 R과 L이 있는 코일이 있다. 여기에 100V를 가했다.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자, 잘 몰라요. 이거 뭐 전류도 없고요. 그게 아니죠. 전류도 없고요가 아니고요. 이미 이러한 R과 L의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RX 직렬 연결 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임피던스의 회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임피던스 Z는 40 플러스 J의 30이라는 거죠. 저항이 40이고 이렇게 되어진 회로라고 한다면 유효 전력은 R제곱에 X제곱에 V제곱에 R이었으니까 R이 얼마예요? 40의 제곱에 30의 제곱. 전압은 얼마죠? 100제곱에 4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되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얘가 160W 나옵니다. 계산하면. 160W.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개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개념 접근이 안 되면 어렵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예제를 보면 이 예제는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바로 공식만 묻죠. RX 직렬 연결 회로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압의 V를 가할 때 소비 전력은 와트가 되겠죠. 와트는 어떻게 되죠? R제곱 V제곱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 R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식을 찾으면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식입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잠시 후 화면이 어두워졌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전력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력을 가지고 응용이 되는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응용이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제입니다. 자, 전력에 대한 개념 여기까지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좋습니다. 전력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